안녕하세요. 자, 직업 상담의 기법이죠. 제 6절입니다. 내담자 사정. 자, 사정은 assessment라고 해서 조사란 뜻입니다. 내담자 사정. 그러니까 사정이란 말은 조사니까 내담자의 어떠한 부분을 조사해서, 결국 사정한다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조사해서 그 내담자의 특성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상담을 해서 직업 상담으로까지, 특히 그가 무엇을 좋아하냐, 또 그 동기 역할이 어쩌며, 가치가 어쩌며, 흥미가 어쩌며, 성격이 어쩌냐, 거기에 맞는, 그런 것에 맞는 직업으로 가게끔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 사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동기 역할, 그 내담자의 동기 역할, 그 다음에 성격이죠. 성격, 가치,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성격. 그러니까 그 내담자 갖고 있는 동기 역할이 어떠하냐, 어떤 역할에 강점이, 주안점이 있냐. 그래서 결국 그 개개인을 알아봐 상담해서 직업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또 그가 갖고 있는 내담의 가치는 뭐냐, 어떤 부분에 가치를 있냐. 예컨대 돈의 가치를 두냐, 아니면 돈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또는 예술적 어떤 가치가 있냐,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냐, 성격은 어떠하냐.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사정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직업 상담을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자, 내담자의 동기 역할을 사정한 데는 자기 보고 방법이 가장 많이, 자기 보고 방법. 그 말은 결국 자기 보고 방법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모티베이션, 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것에 역할, 기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보고 방법은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탐색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인데,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 내담자에게는 매우 효과. 인지적 명확성. 그 말은 자기 동기나 역할을 제대로 안 사람, 확실하게 아는, 인지적 명확성, 확실하게 안 사람, 효과적인데, 거꾸로 인지적 명확성이 낮은 사람에게는 해석이 어렵다. 그래서 개개인을 먼저 조사해보고 상담해보고 직업 상담을 하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동기 역할 사정에서는 스스로가 인지적 명확성이란 말인데, 스스로가 알아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자기 보고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 보고 방법이라. 그러니까 인지적 명확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이 방법이 괜찮하다. 근데 거꾸로 인지적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결국은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 그렇죠? 자, 동기가 결여되어 있는 내담자들. 앞서 말한 아까 인지적 명확성이 없다, 낮다. 그런 사람들 어떠냐? 이런 예를 들어놨죠.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자긍심이 낮아서 힘들어하는 경우. 양극적인 사고의 잘못된 결과로는 동기력, 인지적 명확성의 결여로 인해 동기가 결여되어 있거나 참여 의지가 저하되는. 그러니까 인지적,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떤 부분에 동기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몰라. 왜? 인지적 명확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이랄지 또 진로 선택이 굉장히 불안전하더라. 또 사정을, 이런 뜻의 사정이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인지적 명확성이 결여될 때는 어떻게 사정을 할 것이냐 밑에 나와있죠. 내용 박스에 상황의 중요성에 대한 사정,
지금 시점에서 진로를 선택하거나 현재 진로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해낼 수 있냐라는 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만족감, 또 어떤 성공감, 이걸 확신할 수 있느냐. 결과 기대에 대한 사정, 수행에 대한 기준에 대한 사정. 그러니까 결과 인지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스스로가 이런 어떤 동기, 이런 것을 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럼으로써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직업 상담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동기 사정 자료를 사용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방금 말한 대로 이제 동기 사정 자료를 사용해서 이런 인지적인 명확성이 결여됐다든지 혹은 또 동기가 결여됐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직업 선택을 갖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봅시다. 진로 선택의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하기에 생동감 있는 모델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해서 알게끔 손해 없이 진로 선택이 연기될 수 있다는 기저의 논리를 증명하고 좋은 선택이나 전환을 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실제로 어떤 것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인데 아까 인적 명확성이 결여됐다거나 또 실제 그런 동기가 결여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그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 말이지. 어떻게? 성공적인 진료 선택 방법을 논하기에 내담자와 유사한 모델이나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 내담 장점을 강조하고 경력, 긍정 단계를 강화시키고 또 기타 기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 증가 역시 또 그런 테이프를 보여준다. 여튼 이제 이 동기도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동기가 강한 사람, 특히 인적 명확성이 확실한 사람은 동기도 역할이나 동기를 잘 찾아낸다. 근데 이게 낮은 사람은 어렵더라.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만약에 성취 동기가 더 높다. 일반 동기보다 성취 동기가 더 높다. 그러면 더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직업을 어떤 진취적인 직업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이 성취 동기. 그냥 동기보다 더 앞서 성취 동기까지 한다면. 그 다음에 역할을 사정해봐요. 역할이란 사회적으로 규정된 활동 세트를 포함하는 삶의 한 기능이다. 한 개인의 학생, 가족, 일하는 사람, 친한 사적 관계, 여가, 영적, 종교적 관계, 지역, 사회, 성원 등과 같은 생애 역할권에서 내적 관계 속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 내 일치성 사정, 상호 역할 관계의 사정. 그러니까 역할 내 일치. 그 말은 결국 뭐냐? 내 역할과 지금 직업에 잘 맞냐, 맞지 않냐. 지금 현재 역할 내에서 이걸 찾아보자 그 말이지. 내담자가 지금 직업과 잘 맞는지 또는 잘 맞게 될지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이 작업자의 흥미, 그게 가치관 흥미 맞냐, 수행의 만족, 직무 수행에 어떤 필요한 능력이 잘 구비되어 있냐 라는 측면에서 사정한다 라고 해서 그 상호 역할 관계를 사정하는 상호 역할 관계의 사정 목표, 상호 역할 관계의 사정 용도, 방법. 자, 일단 동기와 역할. 어떤 지금 내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정하는 것인데 동기와 역할은 자기 보고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인지적 명확성이 높은 경우 스스로가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인지적 명확성이라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동기 역할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잘 또 자기가 그거 어떤 직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적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실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 내담자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은 내담자 사정에서 동기 역할의 사정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용어는 인지적 명확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냐, 갖추고 있지 않냐. 라는 것이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동기, 자기 역할, 그걸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올바른 직업, 또 직업 선택, 혹은 또 직업 상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업 선택이나 직업 상담이 어렵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치를 사정한다. 가치. 가치라는 것은 전적으로 가치는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자기만의 고유의 동적인 것입니다. 가치는 우리를 자극하여 어떤 활동이나 마음 상태로 다가가거나 멀어지게 하는 신념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활동에 대해서 신념, 우리 개개인의 활동에 있어서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신념입니다. 이거의 소위 말하는 가치인데, 이것은 이제 각자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아까 고유의 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치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걸 조사해 보자는 것인데, 자기 인식의 발전, 현재의 직업 불만족 근거에 대한 확정, 역할 갈등의 근거에 대한 확정, 저 수준의 동기, 성취의 근거를 확정하고, 개인의 다른 측면, 물론 흥미의 성격 등을 사정할 수 있는 예비 단계,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전환을 바로잡아주는 한 전략으로서 가치 사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것 자체는 대부분의 어떤 개개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 것입니다. 이 가치가 고유의 신념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의 방향을 정립시켜주는 것이 사실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향을 정립한다는 것, 즉 이 가치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떤 기준점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준점들은 전형적으로 종교적인 믿음, 자, 종교적인 가치, 믿음이니까 종교를 절대시하는 가치, 그 말이겠죠?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질, 이제 물적인, 종교적인 것은, 종교의 믿음은 정신적인 것이죠. 이게 정신적인 부분에 가치를 뒀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요즘 종교 자체가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냐? 어디에 가치를 지금 두냐, 그 말이야. 정신에 두냐? 종교적인. 아니면 생활에 관계되는 물질에 두냐? 아니면 대인관계의 행동. 이건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사교겠지, 사교. 대인관계. 어디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두냐, 가치를 두냐. 정신적인 부분에 가치를 둔다는 것은 내가 궁핍하더라도 어떤 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또 나는 부처를 따르고, 이런 종교적인, 이건 지극히 현실적이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종교?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난 오직 돈이다. 라고 하는 사람. 여기는 사교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를 활발히 하려고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 슈프랑거는, 물론 이제 대표적인 또 심리학자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점들을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결합시키는 사람이다. 사람이 그렇게 한다. 이상적 인간의 모습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 관점들을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다. 어떤 부분에 가치를 두냐, 어떻게 결합시키려고 하냐. 여기서 개인들의 가치들은 직업 선택과 획득에 기초한다는 것은 충분히 함정인 것. 그래서 어디에 중점 두냐를 가지고 결국 개인의 직업 선택이 나타난다 라고 말해보고, 밑에 흥미, 욕구, 가치관의 관계, 마이어, 프레들랜드. 외재적 욕구는 직업적 선호와 무관하더라. 밖으로 드러난 욕구는. 내재적 욕구는 직업적 선호도와 명백한 관계. 그러니까 내적 욕구, 외적 욕구가 직업 선택에 크게 좌우하지 않고 내적 욕구가 좌우하더라 라고 마이어, 프레들랜드. 손다이크, 물론 손다이크 행동주의 심리학 전문가는 바이스, 그다음에 다비스. 욕구, 흥미,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설문지와 행동, 사건에서 유추되는 것이다. 특히 흥미와 욕구는 상관이 높은 구성 개념이고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흥미와 욕구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에 욕구가 있으며 그 욕구에 입각하여 직업을 갖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가치. 흥미와 욕구가 유사하지만 그 유사성은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가 오염된 결과더라 라고 각각의 흥미, 욕구, 가치와 관계를 학자들의 견해로 봤고, 자, 그러면은 가치 사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치 조사입니다만은, 가치 조사, 가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가치 조사가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가, 자기 인식의 발전,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는 어떠한 부분에 가치의 인식을 두냐, 또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가치냐. 현재의 직업 불만족 근거 확인. 그렇습니다. 현재의 직업의 불만족은 바로 그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이 주는 가치가 맞지 않더라. 직업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역할 갈등의 근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는 내 가치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신적인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뭐 물질적인 것, 어떤 대인 사교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저 수준의 동기, 성취의 근거를 확인한다. 직업 선택이나 직업 전환의 전략.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조사해보면, 내담자의 가치를 조사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또 지금 직업에 맞지 않아서 어떤 직업으로 바꾸려고 하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걸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치를 사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용도에 활용될 수 있다. 자, 가치 사정의 대상. 물론 가치라는 것은 형태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런 것은 형태가 없고 이런 형태가 있고, 그러죠. 가치라는 것이 자체가. 모든 유무형의 대상은 긍정적인 유인가 또는 부정적인 유인가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추구 또는 회피하려 한다. 어떤 가치는 추구, 어떤 가치는 회피. 그런 말이죠. 대상이든 마음 상태든 간에 긍정적 유인가가 높은 것은 가장 강력하게 추구될 것이고, 그렇죠. 반면에 부정적 가치가 높은 것은 회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뭐 아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을 추구한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물질적 이런 부분은 당연히 회피하겠죠. 정신적으로 추구하고 더. 자, 그 밑에 그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기가 자기 가치를 보고하는. 자,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자는 직업 상담 과정에서 가치들을 사정하는 자기 보고식 사정법을 이용했는데, 그 6가지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이 있다. 체크 목록의 가치의 순위 매기.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치의 그 목록을 매겨서 순서대로 매기는 것이야. 내가 어디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 쭉 순서대로 매겨본다.
과거의 선택을 회상해 본다. 절정 경험 조사하기, 자유시간과 금전 사용하기, 또 백일몽 말하기. 백일몽은 꿈입니다. 꿈. 존경하는 사람 기술하기. 이런 6가지 목록을 가지고 이 6가지 자기 보고식 내용을 가지고 가치를 사정하는 자기 보고식 가치 사정법의 6가지 내용. 밑에 가치 사정 자료 요약 및 정리 보시고 6단계입니다. 그 6단계. 1단계 직업 선택과 관련된 가치 차기, 개인의 의미 추정. 자기 내가 어떠한 부분에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부분에 내가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찾을 것이냐. 두 번째, 과거 문제와 현재 문제를 비교하여 해결책을 탐색한다. 가치를 명료화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입장 바꾼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서로 비교해 봐가지고 그걸 바꿨네. 네 번째, 하나의 시각으로 볼 때와 다각도의 시각차. 당연히 하나의 시각과 다각도의 시각차는 차이가 있겠죠. 다섯 번째, 내담자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봐라. 명확하게 한번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마지막에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내담자의 가치와 최대한 부합되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그러니까 이런 가치 명료화 단계를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그럼 결국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뭐가 맞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선택한 직업과 맞게 합당하게 되면은 바람직한 올바른 가치 사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치 확인 과정에 대한 요약 이 단계. 보세요. 의사결정, 직업만족, 동기면에서 가치의 중요성 강조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만족이 되겠죠. 자기가 가치의 중요성과 직업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맞더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직업에서 만족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겠고, 공식적, 비공식적인 가치 확인 연습을 끝내고 가치 목록을 구성하고 앞서 봤지만은 필요할 때 가치들 명료하게 하고 가치 명료화, 직업 선택, 직업 전환, 다른 생애 역할 등의 가치들에 대한 뜻을 토의한다.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또 직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과연 그가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요약을 해서 의사결정, 또 가치 확인, 목록 작성, 또 가치 명료화, 또 가치에 대한 토론 이런 것으로 요약해서 가는 것이고, 물론 이제 가치 사정이 어떤 난관에 도달한 한계가 있다. 가치에 대한 심리 측정 도구들은 아직 미흡. 그렇습니다. 가치는 철저하게 고유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기 때문에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화된 과학적인 이런 측정 도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미약하다. 비공식적인 사정 절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심리 도구들 자체가 미미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냐? 없다. 그게 가치 사정의 한계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치라는 것은 심리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 도구로 할 수 있겠냐? 평가 도구 자체가 없다. 개인적인 가치에 대한 정보와 관심이 있는 직업 유형들과 직결된 연결이 있을 수 없다. 그걸 어떻게 알겠냐? 연결할 수 있겠냐? 상담자, 내담자가 이런 연결고리를 구축해야만 하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가장 쉽게 말하면은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신념,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가치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정을 해서 그 사정을 한 결과를 어떻게 또 직업과 연관시키고 또 그것을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치를 사정해서 그 사정한 바에 의해서 직업과의 매칭 또 연관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가치 사정을 했고, 그 다음에 흥미입니다, 이제. 흥미, 인터레스트, 흥미인데, 흥미란 것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한 관심, 또 호기심,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뭐, 흥미하고 재미하고는 거의 동의어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흥미는 그 사람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일으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흥미란 가장 좋은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또 즐기거나 좋아하는 것. 그렇죠. 흥미는 하고 싶어 하는 것. 즐기거나 또 좋아하는 것.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을 즐기자. 일은 즐길 수가 없어요. 일이 뭐 즐겁습니까, 일이. 또 운동을 하면서도 시합을 하면서 그러죠. 우리는 시합을 즐기면서 한다. 즐기면서 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즐긴다는 것, 좋아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선패를 가른다든지, 앞서 말했지만은 정말로 물질적인 대가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개개인, 각각 개개인들의 그 개개인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냐, 그 흥미를 사정해서, 흥미를 조사해서 그와 같이 직업을 매칭시켜주면 되는 것이, 그게 직업 상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 사정.